안녕하세요. 백년행의 송영주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한번 미적분 문항을 전문항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23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죠. 루트 나왔을 경우에는 유리화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리미트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분자에는 5n 그리고 여기는 유리화 했으니까 남는 게 이렇게 되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바뀌었는데 전부 다 1차식이니까 개수만, 최고치한 개수만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 1, 여기도 1, 여기 5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바로 노골적이죠? 매개변수 미분법을 묻는 문제.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dy dx는 dy dt dx dt 이렇게 각각의 t에 대한 미분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요식과 요식을 t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목세 미분법을 쓰는 거니까 제곱하고 5에 t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미분이죠? t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6t가 됩니다. 정리 좀 실수 조심하시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5 곱하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6t의 t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t가 언제? 2일 때 를 구해주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혹은 초월 함수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고 해서 첫 번째 식 2의 b승 빼기 8이 0이다. 그래서 가볍게 b가 3인 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식이 2의 b승을 곱할 거니까 8로 묶을 수가 있고 2의 ax승 빼기 1 이렇게 바뀌죠? 그럼 한번 반영해서 써보면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2에 이제 3x승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아까 한 것처럼 8 곱하기 2의 ax승 빼기 1이 되죠. 이제 우리는 얘랑 얘의 0분의 0꼴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8은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곱하기 하고 여기서 ax를 분모 분자에 해주고, 마찬가지로 2에 3x승 마이너스 1 하면 마찬가지 3x를 분모 분자에 곱해 줄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여기는 3분의 a가 되겠죠. 얘는 ln 2로 수렴하고 얘는 ln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결과가 3분의 8a,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16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a는 몇이 나와? 6이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9가 되죠. 자, 다음 문제 26번 볼게요. 26번은 지금 방정식을 풀 건데 그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죠. 미적분에서 보통 방정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하나 잡아줄 건데요. 여기는 함수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얘 그래프를 그려서 t란 선이 이 그래프랑 2번 만나게끔 t를 잡아줄 거예요.
물론 여기 조심.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양수죠. 미분해 볼게요. 그럼 이제 2x-5 더하기 x분의 2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인수분할 수 있겠죠? 얘는 2x-1에 x-2니까 2분의 1과 2에서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그래프 개형과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찾아보면 얘는 lnx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고 얘는 뭐 이 두 함수 혹은 이 세 함수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의 무한대에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극소를 갖고 다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그럼 이제 t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t는 우리가 구하는 게 f의 2 이거나 t가 f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더하기 2의 ln 2고 얘는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0 더하기 여기 틀렸죠?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대입할 거니까 대입하면 여기는 ln 2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할 거니까 더해보면 얘는 지워지겠죠? 그러면 4분의 17에서 2분의 25를 빼는 거니까 t를 더한다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3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볼게요. 27번은 지금 접선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잡았으니까 두 직선의 사이각 문제고요. 이런 애들은 탄젠트의 차 혹은 합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탄젠트를 가지고 극한을 마지막에 구해주면 되겠죠.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보면 y는 sin x의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 구했고요. 여기 p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은 한 이 정도로 그려봤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럼 예각은 여기가 예각인 것 같고 우리는 이놈을 구해야 되니까 이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라고 잡으면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로 탄젠트 알파는 뭐냐, 탄젠트 베타는 뭐냐를 구해보면 탄젠트 알파는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x고 그럼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미 기울기가 알고 있죠? 탄젠트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 즉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면 물론 혹시 이게 우리가 각을 잘못 구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예각이려면 절대값을 원래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거 두 개 곱한 걸 더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t고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코사인 t 더하기 1이 됩니다. 다행히 코사인 t 더하기 1도 양수고요. 1 빼기 코사인 양수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없죠. 참고로 극한을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1-t를 곱해서 분자를 뭘로 바꿔줘? 1 코사인 제곱 t, 즉 사인 제곱 t로 바꿔주면 조금 더 쉽게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가 지금 탄젠트 세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와 파이 빼기 t의 제곱의 극한을 한번 구해볼게요. 잘 기억하고요. 이제 극한을 한번 구해보면 리미트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사인 제곱과 t 빼기 파이의 제곱이니까 같은 제곱으로 묶어주면 파이 마이너스 t 분의 사인 t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남는 식이 1 코사인 t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0분의 0꼴은 얘만 0분의 0꼴이고요. 극한값을 구하면 얘는 아마 1로 가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답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8번 볼게요. 사실상 이번 미적분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아마 이 28번 문제일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고요. 그 연속인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일단은 나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에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보고 x에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0을 대입하면 f의 0의 제곱 2f0.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코사인 값은 1, 사인 값은 0이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한 번 더 x에 2를 대입하시면 f2의 제곱 더하기 2f2 얘가 여기다 2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1이니까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할 수 있죠. 맞나요? 요 2차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f0을 대입하거나 f2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이놈의 두 근이 f0, f2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f0 더하기 f2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지금 나 조건에서 f0이 f2 더하기 1, 즉 f의 0 빼기 f2가 무엇이다? 1인 걸 이용해서 우리는 f0과 f2 값을 구할 수 있죠. 연립해 보시면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마지막으로 근계수를 더 완성시키면 a 플러스 b는 뭐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까지 알 수 있고, 요거는 연립해야 되니까 킵해놓고, 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사실상 A와 B에 대한 관계를 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우리가 얘를 AX의 세제곱 곱하기 2의 1-X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코사인 파이 X가 합성됐다고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코사인 세제곱 파이 X고 여기는 1 코사인 제곱 파이 X니까 요 X 자리에 이거를 대입한 게 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해볼게요. 지금 요 놈은 어떻게 보면 fx는 아까 말했지만 2차식이죠. 다시 써보면 fx에다가 더하기 1 하고 그거에 제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인데, 즉 요 함수는, 요 왼쪽 함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다
한 번 더. f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최소값으로 가질 거다. 이건데 지금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연속성에 의해서 정확히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1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순간에 요 함수, 즉 이 함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파이 x를 예를 들면 t로 x로 칠하면 이 함수의 최소값으로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선생님이 뭐 gx를 하나 잡을게요. gx를 ax의 세제곱에 2의 1-x의 제곱 더하기 b. 물론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겠죠? 코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보시면 a는 숫자니까 필요 없고 b는 0이 되죠. 2의 1-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이 되고요. 정리하시면 a의 2의 1-x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3-2x의 제곱이 돼요. 참고로 양수죠? 양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의 제곱은 0부터 2 사이니까 얘도 양수예요. 즉 무슨 소리냐? 이 함수는 G'의 부호가 항상 양수인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즉슨 gx가 뭐다? gx가 증가함수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 내가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이거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근데 그게 뭐다? 그게 왼쪽 함수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과 같아야 한다 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2개 드디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식과 요 식을 연립하시면 a가 8분의 1,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나와서 곱하면 ab가 마이너스 64분의 7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자, 이건 첫 번째 풀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 관점은 똑같아요. 이 관점은 똑같은데 코사인 파이 x를 합성했으니까 이 코사인 파이 x가 갖고 있는 대칭성과 주기성 등등등등을 이 함수가 공유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 함수가 공유하고 있겠죠. 이 함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 0하고 2랑 관계시킬 게 어떻게? x는 1에서 뭐 한다? 선대칭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에서 선대칭하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f에 내를 쓸게요. x 자리에 그냥 x를 넣은 식 쓸게요. f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fx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 x 대신에 2-x를 대입한 식. 그럼 f의 2-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f의 2-x 이 식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대칭성에 의해서 같아야 하죠. 이 두 식이 같을 건데 심지어 요 함수조차도 이 함수조차도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에 fx가 합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fx를 대입한 거랑 얘에다가 f2 빼기 x가 대입한 게 같으려면 1번 fx랑 f의 2-x가 똑같으면 되죠.
같은 값이면 돼요. 혹은 2번.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선대칭하니까, 또 선대칭하니까 fx 더하기 f의 2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요 함수의 합이 마이너스 2여도 되죠. 근데 지금 나조건에서 x에 0을 대입한 값이 같지 않으니까 2번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f의 0 더하기 f의 2가 마이너스 2인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2f1이 마이너스 2인 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f1 값도 알고 f0 더하기 f2는 나조건하고 연립해서 구하면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아까처럼 두 개가 나와서 연립하면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쓰지 않았죠. 최대값, 최소값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칭성, 특히 합성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문제도 노골적으로 아마 음함수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는 걸 이용할 건데, 이건 참고로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도 아주 유사한 문항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A와 B가 모두 C에 들어가니까, C 위에 있으니까, 곡선 C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A 플러스 K 더하기 A 2배의 A 플러스 K의 제곱이 15고, 마찬가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이거를 대입했고요. 이거를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4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그래서 a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k 마이너스 2ak. 그래서 플러스 2ak가 되고, 그 다음 이쪽에 2k제곱. 이렇게 되죠. 참고로 여기는 그냥 A 대신에 B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제곱 플러스 2BK 더하기 2K 제곱 빼기 15가 또 0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28번하고 마찬가지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A와 B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위에다 쓸게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K이고 A 곱하기 B는 2K의 제곱 빼기 15인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걸 이용해야겠죠? 이제 음함수 미분 할게요. 미분하시면 2x 빼기 2y 빼기 2x에 여기 이제 음함수 미분 dy, dx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4y 마찬가지 음함수 미분 dy, dx 곱해주고, 이게 0이죠. 이것도 이제 x 자리에 a, y 자리에 a 플러스 k, 마찬가지 b도 대입하면 이렇게 쓸게요. a와 b를 대입하면 먼저 dy, dx분을 구할까요? dy, dx분을 구하면 나누기 2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2y-x에 y-x를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a와 b점에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구해볼게요. A란 점, B란 점. 구해보면 얘는 2K 플러스 A분의 K이고, 얘는 2K 플러스 B분의 K죠.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되겠죠. 곱해보면
이렇게 되고 곱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5K의 제곱 더하기 2K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B 이게 0이다. 이제 A 플러스 B랑 AB 자리에 요 두 개씩을 넣어서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K니까 K의 제곱 여기는 더하기 2K 제곱 빼기 15가 0이라서 K의 제곱이 5인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고요. 30번 문제가 등비급수 문제로 나왔어요. 봅시다. 일단은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 다음 BN을 이런 균합적 정의로 정의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 1 갖고 사실상 거의 AN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놈을 홀수항만 모아서 더한 급수가 수렴합니다. 마찬가지로 짝수항만 모아 더한 것도 수렴해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2n-1도 0인 걸 알 수 있죠.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2n, 즉 짝수항의 극한도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bn이 결국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데 얘가 극한값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AN의 극한값이 0인 거를 알 수 있고, 참고로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이걸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보면 홀수항들만 더한 거는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얘도 있죠. 그래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혹은 아무튼 음수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만 더한 거는 8이 나왔으니까 양수항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음수와 양수가 동시에 있으려면 공비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A의 3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세 번째 혹은 홀수 번째 항이 계속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의 2n은 한 번도 음수인 적이 없을 거고 그리고 항상 양수면 AN하고 똑같기 때문에 A의 2n입니다. 즉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이고 이거는 두 칸씩 건너뛴 거니까 공비가 제곱이 되고요. 첫 번째 항은 A2가 되겠죠. 이게 지금 몇이다? 이게 지금 8인 걸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B의 2n-1을 구해 볼 건데요.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홀수 번장은 계속 음수값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항은 즉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야 돼요. 그 말은 첫 번째 n이 1일 때도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1이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거니까 벌써 마이너스 1이 2개면 나머지 세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1을 전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안 되겠죠. 즉 n이 3보다 클 때는 그냥 A의 2n-1을 갖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니까 A의 2n-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두 칸씩 건너뛰면 공B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게 몇이다? 요게 마이너스 3인 거를 알 수 있죠. 이 정리해 보시면 1-r 제곱분의 a2가 8이고 1-r 제곱분의 a5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 세제곱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걸로 a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3분의 4니까 a2는 6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공비랑 첫 장이 다 보가 바뀌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장이 12로 바뀌어서 답이 24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미적분 모든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일단은 좀 많이 당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문제들이 안 나오고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나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번호에 예상치 못한 단원의 문제가 나왔어서 조금은 이거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전부 다 문제가 출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색한 부분들 혹은 좀 새로웠던 것들은 다시 정리하시면 충분히 수능 때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